자, 드디어 제 4장 분산은 저는 규모가 적다 하지만 여러 군데에 분포되어 있다. 그냥 이죠. 신재생 에너지와 분산은 전원의 차이는, 신재생 에너지란 것은 분산형 전원에 포함되죠. 분산형 전원 요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건 또 큰 이렇게 파워 그리드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무슨 말이죠? 그죠? 신재생 에너지를 분산형 전원으로 흔히 이렇게 크게 확대 해석은 합니다만 사실은 그죠? 분산 전원 안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이제 이렇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위주가 많겠죠. 우리나라는 그죠? 또 연료전지 그런 얘기죠. 자, 봅시다. 전체 문항이 한 70여 문제 되겠죠. 자, 풍차, 풍력,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태양광에 대한 또 풍력에 대한 또 출력 제어 방식, 해상 풍력, 태양광 막 짬뽕을 섞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된다는 그 얘기죠. 주택용에 대한 태양광, 태양의 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 그다음에 태양전지에 이렇게 분포를 어떻게 하느냐, 어레이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운전할 때 운전할 때 분리해야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전지에서 다시 돌아가서 특성이죠. 어떤 간이 등가회로 지붕형 계속 태양광이죠. 그죠? 이게 필 팩터가 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빌딩하고 같이 되어 있는 그런 태양광, 어레이, 여러 가지 고려사항, 모듈, 패널, 설계 절차, 그럼 연료전지죠. 그죠? 그래서 문항이 쭉 나왔죠. 그죠? 스택이라는 이야기. 스택이라는 이야기 아주 어문입니다. 스택이란 거. 그럼 열병합. 그래, 분산을 전형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열병합이다네. 열병합. 분산 전원에 속한 얘기죠. 그래서 열병합에 대한 민간의 열병 어떻게 하냐, 분산 전원으로서 열병합 어떻게 하느냐, 어떤 해결책이 뭐냐, 또 이렇게 전력계통에서 문제점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 그다음 마이크로 그리드, 마이크로 파워에서도 소형 열병합 CES, 최근 이렇게 소형 열병합 발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연계, 그죠? 연계 많이 나오죠, 그죠? 이거는 연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전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홈페이지에서 이게 이제 연도마다 조금 달라요. 달라가지고 아주 그냥 책의 저자 제 같은 경우는 아주 힘이 들더라고. 왜냐면 그것도 해놓고 나서 다시 또 바꿔주고 이렇게 규정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하여튼 좋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해의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조금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규모라든지 어떤 특성이나 조금 달리 해놨어요. 그죠? 자꾸 발전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산은 전형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연계시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이것도 이렇게 21-5번도 그러면서 분산 전형에서 열병합에서 했던 문제죠. 또 분산 신재생 에너지 소형 분산에서 마이크로 그다음에 가스 터빈에서 설명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수소에 대한 이야기죠. 수소 에너지의 의미 설명해봐라.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신재생 에너지 종류를 그다음에 DSM에 그죠? 열전비가 뭐냐, 아주 간단한 거죠. 그다음에 집단 에너지 사업, CES에 대한 이야기. 이거 시력도까지 같이 집어넣어놨어요. 시력도까지죠. 이것도 가끔 시험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요즘 RPS 뭐죠? 녹색 성장에서 스마트 그리드에서 IT, 또 스마트 그리드에서 그냥 쭉 나왔죠, 그죠? 스마트 그리드 이전에 조금 작은 놈을 이렇게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자. 그 다음에 조력 발전에 대한 얘기죠.
우리나라는 있죠. 가로리만. 그죠? 그럼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기자동차는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죠? 같은 내용이지만, 쭉 보면은, KC 규기에서 나온 거. 그죠? 최근 또 바뀌고 그랬죠. 그죠? 자, 봅시다. 먼저 분산 전원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분산 전원에서 풍력을 먼저 한번 설명해 봅시다. 풍차. 태양 에너지하고 지구 회전 에너지에서 변형되는 풍력이다. 그걸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를 발전하는 방식이다. 얘기죠. 그런 구성은 바람개비에 돌면, 그죠? 스택, 요 같이, 그죠? 어떤 축이 있겠죠. 축이 있고, 그죠? 그래서 타워가 있습니다. 이 타워는 이렇게, 높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0m 정도 되는 거 많죠. 해상풍력 같은 거 많죠. 그죠? 그래서 교류가 오면은, 돌아가는 것은 무조건 돌아가는 기계적 에너지 하는 것은 교류가 나오죠. 그럼 이 안에, 그죠? 그래서 전류를 역류 변환 장치, 전력을, 그죠? AC를 DC를 바꾸고 다시 뭐 DC를 AC를 바꾼다니 그런 것에서 교류해서 노는 거 방식. 축전지 이용하는 방식, 전압초전기 태양 중간에 이제 부하를 걸고 축전지에서 직류를 이제 다른 데 빼가 쓸 수 있겠죠. 변환기에서 인버터 통해서 전력 개통하는 직접 이용 방식과 축전 이용 방식 시스템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풍력 발전의 출력을 한번 봅시다. 출력을 보면, 이론 출력하고 실질적인 출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출력은 요거 2분의 1로 AV의 삼성이 되지만, 그거 이제 실제적인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거쳐서 K1, K2, K3, K4를 거쳐서 이런 출력이 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 같은 표현식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로란 것은, 이렇게 공기 밀도고 A라는 것은 공기 단면적이죠. 그죠? 그래서 단면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의 단면적이니까 파이 R 제곱이죠. 그죠? R라는 것은 회전자의 반기이다. 풍속이 있어야죠. 그죠? 당연히, 그죠? 풍속의 삼성에 비례하죠. 그죠? K1라는 건 날개 효율이고, K2라는 건 이와 같이 기계 효율이고, K3라는 건 발전기 효율이고, K4라는 것은 제어장치 효율이다. 0.9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또한 PB 이렇게 나왔어요. PB 이렇게 나타났네. PB에서 K2, K3, K4 나타납니다. PB라는 것은 또한 블레이드 운동 에너지라는 얘기죠. 그 CP라는 건 출력 개수를 통해 가지고 2분의 1로의 A의 3, V의 삼성인데 거기에 이런 출력에다가 출력 개수를 곱한 거다. 그 얘기죠. 결국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람이 세야 돼. 바람이 뭐 1, 2m 해갖고 뭐 그건 안 되는 이거 괜히 돈 들어갖고 돈 낭비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람이 있는 바람골에다가 설치를 한다. 예를 들어 추풍령이라든지 그 뭐 대관령이라든지 바다 해안가 그죠? 그 조사가 좀 환경적인 조사가 엄청 이렇게 세밀하게 해야 되만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많다 하는 얘기죠. 그죠? 요거 잘 좀 명안하세요. 그 다음, 네 번째, 이게 풍력 발전 시스템의 분류를 보면 기어 있는 놈하고 기어 없는 놈으로 이렇게 나누더라. 기어 있는 놈은 기어 타입에서는 회전자가 기어 정속 장치에서 기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발전기, 무슨 발전기죠, 이게? 무슨 발전기? 하여튼 발전기입니다. 정전압, 정주파수 낼 수 있는 유도 발전기다. 그래서 한전계통으로 전리를 간다. 아무래도 제작 비용이 조금 저렴하고 개통 연결 용이하고 소음 발생이 돌아가니까 그죠? 기아가 있다니 시끄럽다는 얘기죠. 그죠? 유지 관리비가 상승하고 저출력시 이용률 보상 장치가 필요하고 기아 없는 논 타입에서는 회전자에서 직결해 가지고 동기 발전기에서 가변전환 가변 주파수 수행 동기 발전기에서 인버터를 통해 관전 개통을 한다. 이렇게 내부 구조가 간단하겠죠. 기어가 없는 타입, 정석 기어가 없어서 소음이 적겠고, 역률 제어 가능하고, 고역률이 가능하겠죠. 동기 발전기 대신에 이제 크고 무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 인버터에서 저렴 문제라든지, 또 중량이 커서 지지 구조의 문제라든지, 인버터 사용해서 개통 변임 시에서 고도파가 발생한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할 때는 뭔가 딱 보면 느끼게 돼. 제 책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쓸 때는 암기가 힘들 거예요. 결국 암기 싸움인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뭐냐, 표 나타납니다. 요게 기어, 기어,
이렇게 리어스 타임, 그죠? 그쭉 이렇게 나타나면 되죠, 그죠? 그러면 또 여기가 편하고 또 채점하는 사람은 또 점수를 더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제 설명을 듣고 제가 군데군데 이렇게 표를 그림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해봐야 되는 그 얘기입니다. 자, 풍차의 구분은 회전축 방향에 따라 구분하는데 수직축으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또 사보니우스, 다리우스형이 있다. 다리우스형이 많이 사용한다. 수평축에서는 프로펠러, 내단은 4음씩부터 갖고 그중에 이제 프로펠러 타입을 많이 쓴다. 그냥 선분기, 우리가 선분기는 무슨 타입일까요? 선분기는 이 바람개비 있잖아요, 그죠? 날개가 있고, 그죠? 요거 돼 있잖아요, 그죠? 선분기. 요거는 뭐다? 요거 돼 있잖아요. 그거는 뭐다? 수평축이다. 그래서 프로펠러형을 많이 쓴다. 선분기는 날개 2개 아니죠, 그죠? 날개가 한 서너 개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역학조사하고 기계적 구조를 검토해 보니까 3개 축이 좋다 해갖고 풍력 발전은 대부분 다 3개 이게 날개가 블레이드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 때 너무 세게 불면 골치 아프잖아요. 너무 세게 불면 이게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소선될 수 있는 날개 각도를 살짝 바꾸고 날개를 제거하는 방식이 있고 이 축을 갖다가 살짝 이렇게 변경하는데 실속 제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운전 방식에 또한 정속 운전, 가변속 운전이다. 출력 방식은 피치 컨트롤, 스트롤 컨트롤, 그죠? 출력 제어 방식. 자, 이렇게 전력 사용 방식, 계통 연계이냐, 독립적으로 되어 있냐, 그렇게 나뉜다. 그 얘기죠. 그 다음 2번째입니다. 풍력 발전 시스템에 설명해봐라. 이건 개요는 아까 했죠, 그죠? 풍력 발전 원리, 공기 등 유체 운동 에너지가 이론 출력이 2분의 1 MV 제곱이거든. 운동 에너지. 그거는 이렇게 M이라는 건 질량인 것은 로의 AV더라. 그래서 V 제곱이니까 V 삼성이 있다. 2분의 1 로의 AV 삼성이 이런 출력이더라. 그냥 이죠, 그죠? 근데 실제 출력하는 것은 이렇게 K1, K2, K3, K4까지 있는 실제 출력이다. 그것의 비가 뭐다 하는 것이 출력 개수다라고 아까 설명했죠, 그죠? 좀 더 제가 자꾸 뒤에 놓습니다. 자, 이렇게 풍력은 결국 뭐냐? 이 V의 삼성에 비를 한다. 그래서 풍수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된다, 그죠? 그 풍속이 좋은 데가 있고 기어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데 그럼 기어가 있는 타입을 많이 쓴다면 시끄럽잖아요. 그럼 막 비행기 돌아가면 아우 시끄러워. 이거 민원이 맞고 와서 돈 내놔라, 그죠? 환경단체 돈 내놔라, 주민들 돈 내놔라. 골치 아파. 이거 막 짜증스럽다. 그러면 어디 가는데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해상풍력이란 말이죠. 해상풍력. 그 해상풍력을 많이 할 거예요. 해상풍력. 23년 현재 지금은 조금 중단돼 있지만 이제 자금이 이제 풀리고 나면 해상풍력 많아야죠. 해상풍력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울산 앞바다에 원자력 발전소 한 4기 정도의 NP의 4기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 4기 정도 할 거란 얘기죠. 거기서 생산되는 이게 생산 전력은 뭐냐? 생산 전력을 육지로 해야 되는데 육지로 할 때 이제 3, 4, 5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154 쪽으로 가겠죠, 그죠? 아니면 그냥 아이고 귀찮다, 그냥 돈이 엄청 들거든. 이게 3, 4, 154 하게 되면 또 뭡니까 이게 직류식을 하니 교류식을 하니 케이블값, 그죠? XLP가 많이 쓰는데 요즘 XLP를 많이 쓰죠. 해상 해저 케이블 XLP를 씁니다, 요즘은, 그죠? 옛날에도 MI 케이블 안 쓰고, 그죠? XLP를 이제 성능이 좋기 때문에 쓰는데 그 비용이 건설해야 되잖아요. 밑에 그 잠수부 들어가고 특수한 바이선하고 선이와 엄청난 큰, 그죠? 드럼을 서서서 풀어가지고 전선을 푸는데 골치 아프다. 그래서 아이고 막 이게 그것보다 더 이게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전기 생산한다. 생산 전기를 갖다가 야, 막 이 육지에 수송한다. 육지 수장을 이렇게 수송한다. 케이블로 무슨 케이블이다? XLP로 수소한다. 야, 그거 말고 그냥 우리가 에너지 생산한다는 방식을 하면 될 거냐? 그게 뭐냐? 이거 갖다 수전에 하자. 바닷물. 어차피 수전에 해갖고 여기서 놓은다 뭐가 수소 넣어줘. 그럼 산소에서 뭐다 이렇게 질소를 해갖고 넣은다. 거기에서 NH3, 그죠? 이거는
화학팀하고 합쳐갖고 NaCl이 암모니아다, 아모니아 해가지고 배로 실어 나오면 돼, 그죠? 배로 실어 나오고 석유 팔듯이 팔면 돼. 그게 누가 이렇게 구성을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사우디, 그죠? 사우디, 그지? 예. 빈 살만이라든지 이런, 그죠? 그런 아주 거부들이 하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걸 이제 실제로 검토를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또 풍력의 전기만 생산 아니고 그 전기를 통해 가지고 수전에 바닷물을 수전해가지고 수소를 내가지고 공기 중에서 질소를 합쳐가지고 아모니아 내가지고 아모니아를 우리가 이제 뭡니까 산유국처럼 판다 하는 얘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또 실제로 구성을 시스템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그 대기업 같은 데 한단 말이죠, 그죠? 자, 이제 풍재 출력계수 CP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출력 분의 이렇게 P더라. 이런 출력은 이렇다. 출력계수 이론적인 최대값이 0.593. 이건 좀 미안하세요. 해보니까 이런 출력의 분의 P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출력계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자, 특징 봅시다. 밀도가 낮고 에너지 밀도가 가능성이 있다. 바람 불다 안 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지점에 따라서 에너지 저장의 특성이 차서 에너지 저장을 해야 된다. 에너지 저장하는 방식이 그죠?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같은 보조 전원이 필요하다. 실컷 생산해야 그죠? 이 간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 많이 불 때는 생산되고 안 불 때는 생산이 안 된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ESS죠. 그래서 ESS가 되어놉니다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거기서 이제 화학적 에너지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화학적 에너지 방법에서 배터리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배터리요. 또 화학적 에너지와 NH3를 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아모니아수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 이제 화학적 방법으로 해서 배터리를 하는 방법에서 요즘 이제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방법에서 육지에서 엄청 비싸. 그죠? ES를 만들려면 그러면 야 이거 자꾸 불도 난다, 화재가 난다. 화재가 나왔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0여 건이 나왔어요. 돈 들여 실컷 해놨는데 이렇게 화재 나왔고 그냥 뭐 영지 문제 하고 시작을 했지, 그죠? 그래서 그때는 뭐냐, 리튬 이온이요, 그죠? 리튬 이온 배터리를 렉을 쌓아갖고 이 개념 설계 안 돼서 이게 개념 설계. 이 불이 안 나더라도 처음부터 조치를 해고 화학이라는 데 건축 부분, 소방 부분하고 합쳐가지고 어떤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렇게 큰 회사인 뭐 예를 들어서 뭐 NL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렇게 SK, 뭐 삼성, SDI 이런 데서 했는데 그게 좀 설계 개념 설계 좀 미스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불이 나왔고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뭐 이래 하고 막 서로 수랑설레 하고 난 시효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리튬 이온이 조금 화재가 많이 나서 조금 이렇게 사람 끓였어요. 그런데 이게 전기가 생산과 소비가 동시성이 있단 말이지. 생산은 그대로 동시에 이게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피크 올라갈 때는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바람 많이 안 불고 태양 빛이 많이, 그죠? 바람이 안 불고 비가 오고 이러면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 또는 분산 에너지에서 생산하는 에너지가 날라가야 되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ES에서 하는데 그 하다 보니까 이게 리튬 이온한테 불이 많이 났다. 아이고 골치 아프다. 이거 안 한다.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전에 변전소라든지 발전소가 많잖아요. 거기에 땅이 많다. 땅 그 놀림 컨테이너 밖에 잔뜩 쌓아놓으면 되겠다. 거기에서 뭐냐, 요즘 이제 리튬 인산철로 화재가 조금 이제 덜 나는 거 인산철로 이렇게 예사하죠.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는 뭐다? 민간에서는 레독스 플로 해갖고 바나듐을 해갖고 레독스 플로로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좀 더 나아가면 뭐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거 잘 봐야 돼. 여러분들하고 돈하고 관련됩니다. 크게 이제 주식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많이 하는 거야. 이거 관심을 좀 갖고 있으지. 그래서 이제 리튬 이온 생산한 거 리튬 이온이 뭐다? 안에 이제 전해질이잖아, 진짜. 액체 전해질이 있는데 액체 전해질을 갖다가 불이 안 나게 하면 될까? 이거 불이 안 나게 하는 방법이 뭐다? 이렇게 전체에 대한 고체.
전고체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걸 갖다가 하려는 게 돈이 엄청 들어. 골치 아프네. 뭘 쏘면 되겠다. 비비빅 쐈어요. 그게 뭐다 이게 방사선을 쏘면 된다. 방사선 비임을 쏘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쏘면은 리튬 이온의 배터리의 액체 전해질이 뭐다? 갤로 변해. 갤로 변하고 하면 되지. 그게 이제 반고체라, 반고체. 그것이 이제 몇 년 안에 곧 나올 겁니다. 대기업에서 벌써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테스트 베드는 이제 성공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리튬 이온 생산은 그래 파우치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격이 나잖아요. 거기에다가 방사선 빔을 쏘면은 액체가 말랑말랑한 그 뭐다? 반고체 겔로 변하더라. 그것을 앞으로 그럼 효율이 막 90% 이상 되니까 상당히 리튬 인산철하고 이런 반고체 리튬 이온 배터리하고 서로 경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이제 하겠죠.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 것도 이제 옆으로 안아서요. 이거 같은 이제 분산 전력이 남으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에너지 시장을 한다. 그냥이죠. 자, 무공해 재생에너지에 관한 자원이죠. 이제, 다양성에 적응하기 때문에 수용해요. 대기업 발전은 낙토, 해안 같은 데 산간지만 유용한 에너지겠죠. 효율이 약 27% 적죠, 그죠? 자, 유풍속이 10m 정도, 한국은 3 내지 6 정도, 그래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회전자의 크기, 그죠? R, 이렇게. A에 비례한다네, A에. A라는 것은 파이 R 제곱이니까, 단면이니까, 이거 회전자의 방향에 비례하죠. 그래서 큰 놈은, 다이아가 전체 직경이 150m 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풍력 발전기 하나가 얼마냐 하면은 25,000 하나 바람기가 또는 25,000kg를 난단 말이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냐, 공사비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공사비 100억이라 100억. 이게 그냥 돈이 아니라고. 100억.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하죠, 그죠? 100억인데 야, 이 골치 아프다.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조선강국이 야, 배 조립하는데 건설하는데 많이 든다. 그러면 특수한 이게 배를 만들자 하는 데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요게 이제 얼마까지 내려가냐? 60억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60억. 그래서 해상풍력은 어느 정도 있으면은 이렇게 규제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은 해상풍력 좀 하겠죠. 그런 얘기죠, 그죠? 됐고, 그다음 정렬반 수직지 있고 수평지 있다. 그런 얘기고, 했고. 자, 시스템 봅시다. 이게 이제 분산을 진행하면 재밌습니다. 이를 보면은 너무 깊게는 조금 이렇게 제가 어리지는 거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회사가 뭐냐 찾아보면 나중에 돈하고 관련된 게 주식을 자꾸 하려는 경향이 있으니 그건 좀 자제하십시오. 자, 좋습니다. 풍발도 시스템에서 프로펠러형에서 AC 링크에서 이렇게 변환기에서 AC에서 DC를 어차피 돌아간다면 AC니까 DC를 변환기 다시 DC에서 역변환기 변환기를 통해 교통연계 보호장치를 통해 전력 계통에 연결된다는 얘기죠. 자, 그게 DC 링크 방식이고 AC 링크 방식은 바로 변환기를 통해 부하를 가지고 일반 부하를 쓰겠죠. 계통연계 보호장치에서 전력 계통을 가는 그런 방식이 있더라. 됐죠? 그 다음에 직접 이용 방식은 풍력의 강약에 따라 출력 변동을 피할 수가 사실 없겠죠. 그래서 역류 변환 장치에서 교류돼서 교류를 가는 대신에 이제 출력 변동은 피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축전지 이용, 축전지 중간에 들었다는 얘기죠. 발전이 일단 축전지에 축적해가지고 변화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일정한 전력을 얻는 그런 변화 방식이다. 문제점은 이 바람의 불안정성이죠. 바람 많이 불 때 안 불 때 유럽 같은 데 많이 불지만 한국 같은 조금 적게 불죠. 우리나라가 참 친재생 에너지에 조금 뭡니까 약간 불리한 입장이 그런 지형지 구조가 되어 있어요. 풍력은 7, 8m 정도의 중속일 때 특히 문제가 된다. 그 얘기죠. 소음 문제, 풍력이. 그러니까 육지에 살아면 이게 부산 앞바다에 살면 바로 이제 부산 앞바다 안에 살면 되는데 이게 육지에 가까이 하면은 좋잖아요. 왜냐면 연기하려 하면 케이블 공사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바람 많이 부는 좋다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관광객 하면 백미터하면 시끄러워. 그러면 짜증스럽잖아요. 그럼 잘못하면은 역학적인 문제로 일본에서 그걸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신적인 이렇게 피해가 올 수 있어요. 실제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풍속의 소음 문제 사실 골치 아프다. 그래서 요즘 이제 대형은 웬만하면 이제 바다 안에 그죠? 하게 되죠. 그죠? 또 전파장애 있다. 이제 낙뢰 프로펠러 돌아가는데 그게 뻥 때려갖고 그죠? 그것이 그죠? 날개가 그냥 불에 탄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환경 문제, 생태계 라든지 교통연계에 문제점이 있겠죠. 풍력 발전의 전체적인 문제점 살펴봤습니다. 자, 교통연계 시의 문제점은 이제 간단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데서 뭐 전압 변동부터 해서 단동, 고도파, 역률 변동, 상불평행, 접하수 변동의 문제 있다.